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까지 다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인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등기권리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잔금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뭘 미리 챙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부동산의 주인이 됐다는 증서예요. 흔히 집문서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등기권리증은 법적인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일상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 굳어진 말인데요. 정식 명칭은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07년 이전에 등기를 마치셨다면 등기필증이라는 종이 문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종이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사본은 효력이 없고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2007년 이후에 등기를 마치셨다면 등기필 정보라는 형태로 발급받으셨을 텐데요. 등기필 정보도 종이 문서이긴 하지만 종이 자체보다 문서 안에 적힌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본도 유효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동일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통틀어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부르시는 등기권리증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등기소에 가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등기권리증은 법적으로 재교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이나 불법 이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죠. 만약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서류가 2장 이상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도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 정보는 이미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단 추가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확인서면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딱 그 거래 한 건에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다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가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며 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확인조서라고도 하는데요. 등기소에서 공무원 앞에 직접 본인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맞춰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한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가 함께 가야 하죠. 참고로 공동명의인 경우 등기권리증도 명의자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한 명 것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없는 명의자도 별도로 확인서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서면 작성을 법무사에게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확인서면은 보통 매수인 측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셀프 등기를 진행하거나 거래 전에 미리 준비해 두고 싶으시다면 매도인이 직접 법무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등기원으로 오세요. 등기원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등기 권리증 분실로 이미 번거로운 상황인데 확인서면 비용까지 예상 밖으로 나오면 더 당혹스럽죠. 등기원은 비용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 없이 투명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 링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이제 실제 상황을 짚어볼게요. 잔금날이 다가왔는데 등기권리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일 해결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무사가 잔금 전 준비 서류를 안내할 때 등기권리증 소재를 확인합니다. 그때 없다고 말씀하시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준비해서 잔금 자리에서 함께 처리해줍니다. 법무사 안내가 왔을 때 바로 말씀해두세요. 당일까지 아무 말 없으면 서류 준비가 안 돼서 등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이 매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또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를 들이는 전세계약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청받았을 때도 필요하고요. 매매 외에도 쓰이는 경우가 꽤 많죠. 평소에 잘 보관해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권리증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2007년 이전 종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본 자체가 중요합니다. 중요 서류 전용 파일을 만들어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증서증을 함께 보관해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도 유용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종이는 있는데 비밀번호 스티커를 아직 떼지 않으셨나요? 스티커를 붙인 채 복사해 두셨다면 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상 분실과 같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USB나 개인 클라우드의 파일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는 가족 외 공유 폴더는 피하고 반드시 본인만 접근 가능한 공간에 저장해 두세요.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집 파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확인 서면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날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담당 법무사에게 알려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